우리 뇌가 어떻게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는지, 또 자폐 스펙트럼에서는 이게 어떻게 좀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을요, 아주 흥미로운 최신 연구를 가지고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혹시 이건 내 방식대로 해야 돼 하다가 좀 곤란해진 경험 다도 한 번쯤은 있으시죠? 바로 그 순간,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개념 유연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인데요. 유연성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재미있는 게임 실험을 거쳐서요. 이게 현실에선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주제는 유연성이라는 과제입니다.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, 그러니까 유연성 말이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사실 이게 거의 초능력 같은 거거든요. 사소한 결정부터 인생의 큰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 유연성이란 건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거의 생존 기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이 유연성이라는 게요, 그냥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. 핵심은 뭐냐면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나 자신을 적응시키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. 우리가 보통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으로 똑같은 것만 고집하는 경향을 이야기하잖아요. 근데 대체 왜 그럴까요? 이 연구는요,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관찰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.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뇌의 작동 방식까지 파고들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뇌의 비밀을 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? 연구진은요,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아주 강력한 게임 하나를 진행했습니다. 게임 규칙은 이렇습니다. 일단 두 가지 도형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. 그러면 피드백을 받는데 한 도형이 80% 확률로 정답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20%는 함정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답을 골라도 땡 하고 틀렸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. 게임 중간에 갑자기 이 정답 규칙이 정반대로 확 바뀌어버려요. 이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, 이게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 게임의 결과 과연 어땠을까요? 그 깊은 원인을 파헤치기 전에 일단 눈에 보이는 결과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. 결과를 보니까요, 차이가 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규칙이 바뀐 뒤에도 옛날 규칙을 계속 고집하는, 이걸 고집성 오류라고 하는데요. 자폐 스펙트럼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이 오류를 더 많이 보였습니다. 다시 말해서 변화에 적응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자폐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을수록 게임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이 유연성이라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발달하고 성장하는 능력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연구진은 단순히 누가 더 잘했고 못했다,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.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뇌가 도대체 어떤 학습 전략, 그러니까 일종의 설계도를 사용하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복잡한 수학 이야기가 아니고요. 우리 뇌가 세상을 배우는 그 방식을 들여다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연구의 가장 결정적인 발견이 나옵니다. 들어보세요. 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서로 완전히 다른 학습 전략을 쓰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. 정말 놀랍게도 같은 연령대라면 거의 같은 전략을 썼어요. 진짜 차이는 그 전략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, 바로 그 효율성에 있었습니다. 먼저 아동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아이들의 뇌는 단일 학습률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전략을 사용합니다. 그런데 자폐 아동의 뇌는 이 학습률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그 20%의 가짜 신호, 그 노이즈에까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버린 거죠. 비유하자면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작 들어야 할 중요한 목소리를 놓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. 자, 청소년기가 되면 뇌는 한 단계 더 똑똑한 전략을 씁니다. 성공했을 때 배우는 것과 실패했을 때 배우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. 자폐 청소년들은 성공, 즉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배우는 정도가 또래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는 겁니다.
이제 성인의 뇌를 보면요, 가장 정교한 전략을 씁니다. 바로 과거의 경험에 가중치를 둬서 판단하는 거죠. 그런데 자폐 성인들은 이 과거 경험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이게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유리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규칙이 갑자기 확 바뀌는 순간에는 오히려 그 과거의 성공 경험에 발목이 잡혀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게임 속에서 발견된 미묘한 차이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제 실험실 밖으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. 이 연관성이 정말 놀랍습니다. 게임에서 옛 규칙에 갇히는 경향, 즉 유연성이 부족했던 아동일수록 현실에서는 불안 증세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. 또 게임에서 이런 경직성을 보인 성인일수록 실제 반복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게임 하나가 현실의 모습을 꽤 정확하게 예측한 셈이죠. 그리고 연구진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딱 짚어내는데요. 이 유연성 문제는 불안이나 반복 행동과만 연결되었을 뿐 자폐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인 사회적 의사소통 문제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. 즉, 이건 오롯이 유연성이라는 특정 영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. 이 연구 결과는요, 우리가 자폐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바로 결함이라는 낡은 렌즈를 버리고 차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죠. 연구진이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컴퓨터 모델링은 단순히 결함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특징 짓는다. 이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는 이런 차이가 어려움이 아닌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? 라는 건데요.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냥 다를 뿐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? 아까 자폐 아동에게서 보였던 그 높은 학습률, 기억나시죠? 이게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모든 신호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니까 마치 버그처럼 보일 수 있어요. 하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환경이라면 어떨까요? 그 빠른 학습 속도가 오히려 엄청난 강점, 즉 특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같은 것만 고집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이건 그냥 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. 어쩌면 온갖 잡음으로 가득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명확하고 확실한 신호를 찾으려는 뇌의 아주 필사적이고 논리적인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고집이나 비유연성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들이 사실은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배우는 그저 다른 방식이라면 어떨까요? 이 연구는 바로 그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.